러닝머신이래요. 학습하는 기계랍니다. 브라이언 체스키가. 학습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언을 듣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조언에 휘둘리게 되죠. 그 사람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조언을 들었을 때 그 조언을 자기에게 정말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독서를 통한 자기 내공, 조언과 독서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자기화시키기 위해서, 이 장기 기억으로 넣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글쓰기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일치월장의 저자 고용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강의의 제목은 세계적인 CEO의 3가지 학습법입니다. 오늘부터는 저 이제 일치월장의 성장편에 있는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내용들을 제가 강의를 쭉 풀어 드릴 텐데, 강의가 한 4개에서 5개가 추가로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는 저 전작이죠, 완벽한 공부법을 그 1시간 이내에 한번 정리해서 이 책도 500페이지가 넘긴 한데 한번 1시간 내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께 그 엑기스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책을 봤는데요. 특히 이제 일치월장에 참고한 책만 제가 책은 300권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매우 이제 재밌게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책, 에어비앤비 스토리입니다. 원래는 이제 에어비앤비 회사 자체가 워낙 지금 이슈고, 특히 이제 젊은이 3명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책에 쓸 자료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접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뭐랄까 설레임? 가슴띵?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픽사 스토리도 되게 좋았지만 에어비앤비 스토리도 다른 의미에서 매우 좋았던 그런 책인데, 그 에어비앤비는 창업자가 3명이잖아요. 브라이언 체스키, 조 게비아, 네이선 블라차르치크인가요? 블레차르치크 맞네요. 이 3명이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원래 이제 CEO는 그 체스키입니다. 브라이언 체스키인데, 재밌게도 원래 브라이언 체스키가 그 CEO니까 처음부터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조 게비아가 이 3명 중에 가장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강했고, 가장 리더십 있게 초창기 3명을 묶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네이선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밍 거의 천재에 가까운 프로그래머인데, 이 친구는 몇 번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원래는 조 게비아하고 브라이언 체스키가 이제 친구인데, 학교 동기 친구인데, 이제 같이 했지만 막 처음에 일이 너무 안 됐습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려다가 안 하고, 다시 하려다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조 게비아가 많이 잡았죠. 잡아가지고 결국 네이선이 함께 함으로써 에어비앤비가 이제 로켓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왜 어떻게 해서 브라이언 체스키가 CEO가 됐냐면은, 브라이언 체스키는 심지어 사업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되게 안정적인 걸 좋아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친이었던 조 게비아의 엄청난 그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런 친구가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의 CEO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에어비앤비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경험도 없는 이 브라이언 체스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책에는 그 링크드 창업자 그 리더 호프먼 이야기를 제가 써놨거든요. 리더 호프먼이
브라이언 체스키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브라이언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학습입니다. 이는 성공적인 기업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죠. 그는 학습하는 기계이자 무한한 학습자입니다. 브라이언은 그 말의 표준이 될 만한 인물입니다. 러닝머신이래요. 학습하는 기계랍니다. 브라이언 체스키가. 리드 호프먼은 링크드인 창업자잖아요.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성공적인 세계적인 CEO들을 만났겠습니까? 또 그 세계적인 CEO가 초창기 때부터 성장했던 것도 얼마나 많이 봐왔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공적인 기업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학습이라는 것이죠. 학습이 뭘까요? 저는 피터 생게 교수의 학습에 대한 정의를 가장 좋아합니다. 피터 생게 교수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학습이란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학습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텍스트나 어떤 영상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학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서 비즈니스라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원하시잖아요. 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브라이언 체스키 또한 원래는 이렇게 CEO에 대한 꿈도 없었고 그 비즈니스 내가 세계적인 비즈니스 리더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도 별로 없었고 경험도 부족했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잘 이끌고 갈 수 있었느냐? 예, 바로 러닝머신 학습하는 기계 꾸준하게 학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브라이언 체스키는 어떻게 학습을 했을까요? 첫 번째, 브라이언 체스키는 조언을 구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변 분들을 뛰어난 분들을 멘토로 삼아서 끊임없이 조언을 구했어요. 제가 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체스키는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서 애플의 조너선 아이브를 만났고요. 경영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링크드인의 CEO 제프 와이너를 만났고 또한 디즈니의 CEO 로버트 아이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배우기 위해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를 만났고 여성 리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 세릴 샌드버그와 미팅을 했고요. 그리고 이베이의 CEO 존 도나워를 만나서는 사업 규모의 확장과 거대 시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우버, 드롭박스, 스퀘어, 리프트 등의 기라상 같은 성공적인 CEO, 스타트업을 이끌었던 책임자들을 만나서 스타트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브라이언 체스키가 가장 조언을 구하고 싶었던 대상은 바로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을 만나서 워런 버핏이 점심 때 잠깐 만나준다고 했는데 브라이언 체스키가 워낙 약간 능력이 있나 봐요. 버핏이 4시간 반 동안 시간을 내줬습니다. 점심시간을 4시간 반 동안 지내면서 체스키가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언을 구하는 행위는 이런 세계적 CEO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일반 기업에서 임원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경영 전략 교수인 이스타이 스턴이 미국의 350개 기업의 임원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임원이 됐는가 알아봤더니 임원이 됐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공통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조언을 구하는 행위, 특히 상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사에게 조언을 구하면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상사에게 조언을 구하면 내가 어떤 걸 조언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상사가 좋아하게 되죠. 이 자식 봐라.
자세도 적극적인데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협상을 할 때도요. 협상 대상자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이런 협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천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특기가 뭐였냐면 바로 조언 구하기였습니다. 예. 이 세계적인 천재는 조언 구하기 천재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새롭게 알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만나서 또 미팅을 해서 조언을 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자는 무엇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뭘 좀 아는 자다. 진짜 뭘 좀 아는 사람이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실 때 여러분의 필요한 전문가나 멘토, 또 관계자들, 상사, 리더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조언을 구하면 첫 번째 정말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인맥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인맥이요. 왜? 조언을 구한다는 건 무엇이냐?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하는 행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라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체스키가 버핏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워런 버핏을 만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의 방에는 주식 시세 표시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독서를 합니다. 또 하루에 한 번은 미팅을 하고 종종 묵상을 즐깁니다. 그의 일과를 보고 나서 누군가의 조언이나 비난에 휘둘리고 끌려다니기보다는 자기만의 주관과 생각을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여기서 나옵니다. 세계적인 CEO의 워런 버핏도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CEO죠. CEO의 학습법, 두 번째 학습법은 바로 독서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체스키의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워런 버핏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투자의 귀재잖아요. 이 투자의 귀재가 하는 게 뭐죠? 주식 시세표를 안 본다고요.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영의 핵심은 이제 학습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이런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조언이나 비난에 휘둘리고 끌려다니기보다 자기만의 주관과 생각을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됐다는 거죠? 예. 끊임없이 독서하는 워런 버핏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학습법, 조언을 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내공이 있지 않으면 그 조언에 휘둘리게 되죠. 조언이 항상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조언이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조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내 자신의 내공이 필요합니다. 이 내공이 없다면 조언에 휘둘리게 되고 그 조언을 자기 자신한테 잘못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내공을 쌓을 수 있을까요? 바로 독서라는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자신만의 내공, 또 자신만의 일과 삶의 철학을 구축을 해야지만 정말 처음에 얘기했던 조언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언을 듣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조언에 휘둘리게 되죠. 왜냐면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면 그 조언을 들었을 때 우리가 완공의 사고편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맥락적 사고예요. 상황이 다른다는 거니까요.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A 상황과 B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조언을 들었을 때 그 조언을 자기에게 정말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맥락적 사고가 필요한데, 맥락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통한 자기 내공, 독서를 통한 자기 철학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철학이 공고히 서었을 때 조언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독서는 중요한 게 너무나 많지만 이런 의미에서 독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 우리 채스키가 그 조언을 구하는 거 보고 좀 부럽지 않습니까? 뭐 자식 스타트업 하나 기똥차게 했다고 아주 세계적인 인사들을 다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만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SNS를 알고 싶다고 해서 그 마크 주커버그를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놈의 자식은 바로 만나요. 야, 그럼 우리가 뭐 조언을 뭐 당연히 구할 수 없지 않냐?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독서를 하는 것도 일종의 조언을 구하는 행위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쓴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조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직접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 독서를 통해서 내용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께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비논리적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말할 때 잘 인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걸 녹음해서 들어보면 되게 알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상도 찍고 심지어 팟캐스트도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얘기한 게 있었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책은요. 예, 책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과 어떤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그 정수가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체계화된 조언을 더 풍부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독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는 다른 형태의 조언이자 더 체계적이고 더 광범위한 조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났다고 너무 이렇게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책을 통해서 다 만날 수 있다는 거, 책은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CEO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정말로 일을 잘하기 원하신다면 또 여러분께서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한 능력을 키우시기 원하신다면 독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스키가 버핏하고 만나고 나서 뭐를 했냐면 그 집에 와서 버핏과 했던 그 만남에 대해서 내용을 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 정리된 거를 팀원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거는 채스키가 버핏을 만나고 나서 한 거잖아요. 옛날 때 버핏이 채스키가 버핏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했던 것처럼 버핏 또한 그 월트 디즈니 디즈니 알죠? 예, 디즈니의 창시자인 월트 디즈니에게 조언을 구하고 돌아오면서 했던 행위와 똑같습니다. 버핏도 디즈니와 미팅 이후에 글로 정리를 했고요. 워런 버핏이 뭐로 유명하죠? 주주서한. 맞죠? 그래서 버핏은 어떻게 경영을 하죠? 예, 독서와 글쓰기를 경영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버핏의 주주서한, 제가 근처에 책이 여기 있나요? 예,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요. 예, 이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책 선전 많이 하네. 워런 버핏의 바이블. 여기 보면 워런 버핏에 대한 워런 버핏 썼던 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CEO의 세 번째 학습법 무엇이냐? 바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체르키가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기업의 경영자라면 공적인 연설과 글쓰기에 능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경영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글쓰기가 왜 중요하죠? 예. 조언을 구하는 것과 독서를 하면 좋죠. 이건 지식의 탐색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식의 탐색에만 끝나면 내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자기화를 시켜야 돼요. 지식의 심화를 시켜야 됩니다. 예. 그 내용들을 내 장기 기억에 넣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완벽 공부법 때 말씀드렸죠? 장기 기억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예. 아웃풋, 인출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요. 조언을 구하는 건 듣는 거잖아요. 독서를 하는 건 읽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풋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풋식으로는 그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잘 가지가 않아요. 아웃풋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 글을 쓰거나 토론을 하거나 그냥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실제로 적용해 보거나 이럴 때에 이 내용이 장기 기억을 간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언과 독서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자기화시키기 위해서 이 장기 기억으로 넣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학습법이 뭐다? 예, 바로 글쓰기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한 글쓰기는 이 내용을 장기 기억을 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체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계화. 이 내용을 체계화시키지 않으면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공부하고 학습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딱딱딱딱 체계화시키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실제로 적용할 때 혹은 필요할 때 얘기할 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활용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예, 글쓰기는 매우 훌륭한 그 학습법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면 아시겠지만 글쓰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보고서도 마치 다 글쓰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예, 다른 사람께 이메일 보낼 때도 다 글쓰기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자료들도 다 글로 정리해서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글쓰기를 잘하면 이 비즈니스에 일할 때 아주 강력한 무기, 세계적인 CEO뿐만 아니라 일하는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경영 도구라고. 예. 글을 잘 쓰면 일을 매우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와 워런 버핏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CEO의 세 가지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조언을 구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언을 구하십시오. 조언을 구할 때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맥을 넓혀나갈 수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에 매우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뭐죠? 예, 독서입니다. 독서가 안 된 조언 구하기는 그 조언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조언을 평가하고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독서를 하지 않는 자는 내공이 부족합니다. 예, 그 조언의 진위를 파악할 수가 없고 맥락적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독서는 확정된, 더 체계화된 조언 구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체스키처럼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람 만날 수 없지만 예, 그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체계화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예, 조언을 구하고 독서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글로써 풀지 않으면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고 내거 체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서 이걸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구조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거를 활용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는 이 비즈니스의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많은 일들이 글쓰기로 벌어져요. 여러분이 글만 잘 쓴다 할지라도 일에 엄청난 퍼포먼스의 상승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학습을 통해서 제 학습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학습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 거라고요. 그래서 조언, 독서, 그 다음에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